안녕하세요. 달빛진로 상담소입니다. 독서와 진로라는 주제로 삶과 어떤 진로, 직업에 대한 다양한 도움이 되는 책들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이 컨텐츠를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책 미드나잇 라이브러리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일 최근에 읽은 소설이기도 한데요. 제가 이 미드나잇 라이브러리를 읽기 하루 전날 달러구트 꿈백화점을 읽었었거든요. 둘 다 어떤 느낌, 결이 좀 비슷한 책들이었어요. 무엇보다 달러구트보다 이 두께는 좀 두껍긴 하지만 둘 다 편안하고 또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어서 저도 이제 하루 상관으로 다 읽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 책은 여러분들 중에 이런 질문을 가진 분들이 보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혹시 지금 삶이 좀 불만족스러우시거나 내가 하는 어떤 선택이나 직업에 대해서 뭐가 옳은지 그른지 정답인지 이런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본인이 했던 선택, 그리고 앞으로 하셔야 되는 선택에 확신이 없는 분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 과거의 선택과 후회들을 돌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누군가의 죽음이나 아픔에 내 탓이 아닌가 라는 자책을 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지금 여기 이 순간, 그리고 나 자신을 더 소중하게 느끼고 싶으신 분들이시라면 아마 이 책을 통해서 좋은 메시지를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트 헤이그라고 하는 영국 작가인데요. 저도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이분을 아예 몰랐습니다. 생각보다 책이 많죠. 그림책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소설책도 있고 다양하게 작품을 펴내셨는데요. 본인이 영문학과 역사 공부를 하기도 했지만 책을 읽으면 환경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심리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공부를 했구나, 많이 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중간중간 동양 철학적인 관점들도 등장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이런 문단들 그리고 단어들도 발견을 하기도 했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 사람, 매트 헤이그라고 하는 작가분께서 20대 초반에 정신적인 위기를 겪으셨대요. 그러니까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것들인데 본인은 독서와 글쓰기를 어둠 속에서 발견한 일종의 구원이다라고 표현할 만큼 본인 삶의 어떠한 사는 이유가 되는 분이신 것 같아서 이분의 책을 한번 좀 많이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특별히 작가분들 중에 좋아하는 분이 있으면 이제 그분 책을 다 읽으려고 노력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되실 것 같은 작가를 발견해서 그 부분도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이 책의 시작이 아주 의미심장해요. 딱 첫 문장만 그대로 가져와 봤는데요. 죽기로 결심하기 19년 전 노라 시대는 베드퍼드에 있는 헤이즐딘 스쿨에 아늑하고 작은 도서관에 앉아 있었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저는 좀 헷갈렸어요. 그래서 죽은 뒤에 삶을 회상하는 건가? 약간은 환타지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살아있다는 건가? 라고 해서 현재 이 사람의 모습이 어떤 상태인지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몰입도를 높여주는 문장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다면 책을 꼭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여기에 벌써 어떤 배경과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가끔씩 소설을 읽을 때 전체적인 어떤 아웃라인을 이해하고 읽는 게 더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시라면 또 이 설명이 또 도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노라시드가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노라시드가 있고 아마 첫 장만 읽으셔도 도서관 사서로 등장하는 앨런 부인이 있거든요. 이 두 사람이 당연히 핵심 인물인데 또 그게 초반에 등장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인물이 등장하거나 또 해외 소설들은 이름이 어려워서 아까 걔가 누구였지? 라는 식으로 막 앞장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책은 그럴 일은 크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그게 전개가 굉장히 빨라요. 처음이 죽기로 결심하기 19년 전인데 그 다음에는 이제 19년이 확 흘러서 이제 죽기로 결심하기 27시간 전으로 하루 플러스 몇 시간 더 남은 시간으로 돌아옵니다. 굉장히 그게 전개가 빠르죠. 그녀는 이제 죽으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집에 초인종을 눌러요. 그래서 그때 인물이 한 명 등장해요.
애쉬라고 하는 남성분인데요. 직업은 의사이고 우연히 그쪽을 조깅하다가, 그러니까 동네 사람인 거죠. 노라시드가 키우고 있는 고양이가 죽은 걸 발견해요. 그래서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집 초인종을 누르게 됩니다. 이렇게 극이 시작이 되거든요. 이 소설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스토리를 몇 가지로 좀 쪼개어 볼 수가 있는데, 저는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스토리로 좀 나눠봤어요. 첫 번째 스토리는 일단은 우리 노라시드가 일하는 가게 이야기, 그리고 가족분들의 이야기가 다 등장을 하고요. 결혼까지 생각을 했었던 전 남친 댄이라고 하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얽힌 이야기, 노라시드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그 사이에서의 어떤 일들이 있었고, 취미나 공부는 무엇을 했고, 뭘 좋아했고 잘했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과거의 꿈들 같은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현재 그 시드의 노라의 상황이 어떠한지라고 얘기를 함께 펼쳐내가고 있습니다. 약간 상황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상황은 그녀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훌륭해질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망해버린 작품이었다라고요. 그녀는 과거에 수영선수나 뮤지션, 철학가나 누군가의 배우자, 그리고 여행을 하는 사람, 빙하학자, 행복하고 사랑받는 사람 등이 되고 싶었는데 그중 어느 것도 되지 못했음에 현재 스스로를 망해버린 작품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결국은 유서를 간단하게 남기고 죽음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통의 삶이라면 죽음을 선택하고 끝이 나야 되겠죠. 그런데 그녀의 이야기 속에서는 그게 끝이 아닙니다. 바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눈을 떠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굉장히 뿌연 안개 속에 본인이 있는 거예요. 한참을 찾아보니 크고 단단한 직사각형의 형체가 보이는데 보니까 자기 몸도 살펴봤을 때 디지털 시계를 하나 차고 있었습니다. 네, 시계라고 하는 거, 시간이라고 하는 건 흘러야지 정상인데 아무리 봐도 이게 00에서 01, 02로 바뀌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멈춰 있는 것 같은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 안개가 좀 거치고 눈이 익숙해지니까 그게 무엇이냐 봤더니 진짜 끝없이 이어진 정말 높은 서가, 그러니까 책꽂이들이 가득한 공간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책꽂이들 속에는요, 이 책들이 막 꽂혀 있는데 제목이랑 작가 이름이 없는, 그리고 다 다른 두께의 책들이 있었던 거죠. 즉 다 다른 책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당연히 지금 답답하기도 하고 무슨 상황인지 알아야 되니까 여기는 책밖에 없으니까 한 권의 책을 딱 꺼내드는데 어디서 조심해라는 목소리가 들려요. 바로 여기서 이 오프닝에 등장했었던 도서관 사서였던 앨런 부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긴 이야기 속에 한 줄인데요. 야, 삶과 죽음 사이에는 도서관이 있단다 라는 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주세요. 실제로도 그럴 것 같은데 우리 드라마 도깨비라든지 그리고 많은 작품들에서 보면 우리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어떤 머무르는 공간, 그리고 어떤 하늘로 가게 되는지를 결정짓는 공간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게 이 작품 속에서는 도서관이라는 형체로 등장을 했던 게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스토리로 또 점프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그녀가 이 노라시드에게 지금 이 내용들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야, 이 책들은 네가 살았을 수도 있는 모든 삶으로 들어가는 입구거든. 그리고 너무 재밌는 게요. 중요한 책 한 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근데 그 책은 한 글자도 쓰지 않고서 쓴 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반어적이죠. 한 글자도 쓰지 않았는데 쓴. 그리고 너의 모든 문제 근원과 해답이 담겨 있는 책이라고 하면서 후회의 책이라고 하는 걸 알려줘요. 그래서 이 후회의 책의 내용을 노라시드가 펼쳐보니까 사소하고 일상적인 거, 예를 들면 오늘 연어초밥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하다가 연어초밥 먹었는데 짜장면 너무 먹고 싶은데 라고 하는 그런 것부터 내가 직업적으로 뭘 선택할까, 혹은 결혼을 할까 말까, 누구랑 결혼할까 라고 하는 아주 무거운 것들, 이러한 것들이 확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 앨런 부인은 사선은요, 원하는 삶으로 갈 수 있는 기회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그 삶을 살다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혹은 또 이곳으로 안전하게 돌아와야 하기도 하잖아요.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바로 실망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녀가 아주 고민 끝에 선택을 합니다. 어디로 다시 들어가 볼까? 그때 강력하게 이 후회의 책 중에 꽂힌 부분들이 있었어요. 바로 자기가 한때 사랑했던, 결혼을 하기로 약속했던 댄이라고 하는 사람과의 결혼 생활을 생각하고 결국 그 속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럼 댄과의 결혼 생활이 펼쳐지겠죠? 여기서 스토리 네 번째가 이어지는데요. 댄은 작은 펍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캐주얼한 술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삶을 살아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고양이가 죽었으니 그게 내 탓인 것만 같아서 고양이가 죽기 전으로도 가보고 어릴 때 수영을 잘했었기 때문에 수영 선수로 성공한 삶, 혹은 자기가 좋아했던 또 아버지가 또 한때 잠깐 꿈꿨던 빙하학자로서의 삶. 그래서 그녀는 한 번쯤 살아보고 싶었던, 그러니까 후회가 되는 그 많은 곳들로 끊임없이 갔다가 그리고 실망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계속 반복을 해요. 그런데 이것 자체를 제가 짧게 삽입을 해놨지만 이 책이 굉장히 쉬운, 좀 친절한 책이었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 호흡으로 다 가는 것이 아니고 단락을 굉장히 많이 나눠놨습니다. 이 정도까지 단락을 나눠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 모든 내용들이 다 구분 지어져서 풀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읽기가 수월한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특히 좀 좋았는데요. 결국 그녀는 이 죽음에서, 우리 미드나잇 라이브러리죠, 말 그대로 자정의 도서관에서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 그리고 궁금했어요. 셀 수 없이 많은 선택지를 다 가보고 나서 어떤 걸 깨달았을까, 깨달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요. 그것이 이제 스토리 5 결론이 되겠고요. 여러분들의 또 책을 읽어서 재미를 찾아가는 거를 위해서 딱 그 마지막은 제가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인상 깊은 문장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몇 가지, 딱 네 가지만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 모든 삶에는 수백만 개의 결정이 수반된다. 중요한 결정도 있고 사소한 결정도 있다. 하지만 둘 중 하나를 선택할 때마다 결과는 달라지고 되돌릴 수 없는 변화가 생기고 있는 더 많은 변화로 이어진다는 사서 앨런 부인의 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휘재 씨가 등장했던 프로그램 중에요. 그래, 결심했어, 이렇게 하면서 두 가지 선택을 하는 걸로 각각 삶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보여주는 이런 방송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그때 이휘재 씨 인기도 진짜 많았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가끔 선택이라는 말을 떠올리면 그 장면이 떠올라요. 이렇게 손을 앞으로 우리가 화이팅 하는 것처럼 결심했어 라고 하면서 확확 돌아가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결론이 펼쳐질지 인간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과에 따라서 또 다른 결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한 것이 삶의 또 힘든 점이자 또 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후회 책 속에 후회 리스트들을 다 담진 않았는데요. 굉장히 이 사소한 후회부터 무거운 후회까지 막 있는데 거기에서 제 감정이 많이 이입이 됐어요. 나도 이런 후회들을 해봤었는데 라고 하는 것들이 생각이 나기도 했고요. 덕분에 나만의 후회를 한번 적어봐야겠다, 이런 시나리오를 상상해봐야겠다 라는 생각들도 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후회 리스트를 쭉 읽으시면 나도 이런 생각 해봤는데 라는 공감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앨런 부인의 역시 이야기인데요. 네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해. 비유의 검색창에 뭐라고 쳐야 할지 알아야 한다고. 그리고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몇 가지 시도를 해봐야 한다라는 조언을 해줍니다. 굉장히 요즘 나온 소설이다라고 하는 걸, 그리고 제가 최근에 요즘 소설을 읽으면 뭐 어떤 SNS라든지 뭐 검색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등장해서
좀 새로움을 느끼는데요. 제가 고전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유의 검색창이라는 표현도 굉장히 재밌었고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뭘 좋아하는지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몇 가지 시도가 아니라 진짜 수십 수백 가지 시도를 해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 해볼 수 없으니 그 중에 하나가 이 책을 읽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넌 평생 네 속마음과 다른 말을 하면서 산 것 같구나. 그게 너의 장애물이었다. 그것 때문에 진실을 보지 못했다. 너에 관한 진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문장에서 저 스스로도 내 속마음과 다른 말을 하고 다른 생각들을 하고 내 자신을 내가 속이면서 했었던 것들, 그게 정말 큰 장애물이 아니었었나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좀 반성이 되는 문장이었어요. 최근에 아큐정전이라는 작품 속에서 아큐라고 하는 정신승리의 대표적인 인물이 등장하잖아요. 그 역시 자기 자신을 자기가 속이면서 정신승리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이렇게 펼쳐지는데 굉장히 짧고 또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라 또 함께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타인이나 세상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진실을 모르고 산다라는 게 좀 불편한 마음이 들기도 했었어요. 저는 이 책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봤을 때 이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했었는데요. 인생에서 특히나 진로나 직업에서의 정답이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진로나 직업 상담 그리고 강의를 하면서 사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확신하는 항목이기도 한데요. 어떤 사람이나 그러니까 상황에서 때로는 가장 정답에 가까운 것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내가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라는 큰 근본적이고 본원적인 질문에서는 어떤 직업을 가지는지는 사실 의미가 없다라는 쪽이 저는 한 표를 던지거든요. 그래서 삶에 있어서의 정답이 없다라는 것, 이 역시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또 내가 선택한 것이 있다면 그거를 정답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답으로 만드는 힘이 있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후회되는 것들이 있다면 한번 확 꺼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해보고 싶은데요. 그리고 이 중에서 이거는 다시 도전을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것들로 갈 수도 있고요. 이건 현실적으로 되지 않음을 아는 것, 그거 자체가 좀 마음에 캐캐 묵은 찌든 때들을 없애주는 시원한 감정, 해소의 감정을 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리고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는 주저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거 후회될 것 같은데 라는 것들이 있다면 좀 과감하게 도전해보시는 마음,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보다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추천을 해드리면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읽으시면 또 여러분들만의 새로운 메시지들을 많이 받게 되실 텐데요. 그것을 좀 더 강화시켜 드리기 위해서 가장 마지막 문장으로 이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 시바타신의 마지막 수업 중에 한 구절인데요. 이것도 다른 데서 나온 구절을 시바타신이 다시 이야기를 해줍니다. 생각한 것은 생각만 한 것, 말한 것은 말만 한 것, 행동으로 옮긴 것만이 내가 한 일이다 라고 하는 이 문장처럼 여러분들 오늘 무엇인가 하나 행동으로 옮기시는 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책을 읽어도 좋고요. 스스로에 대해 생각을 해봐도 좋고요. 방 청소를 하셔도 좋고 누군가한테 좀 친절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상 달빛 진로 상담소였고요. 첫 번째 책 미드나잇 라이브러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